얼마나 촉촉할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글빵고문에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세상에나 어느새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요. 그쵸? 이 계절에 슈퍼푸드 중에 하나라고 하는 단호박을 가득히 넣은 단호박을 닮은 빵 어떨까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얘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한 힌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같이 가세요. 재료 중에 가른 호박은요, 수분을 가능하면 적게 추가하는 방법으로 증기를 이용해서 살짝만 찐 호박을 갈아줬어요. 재료를 섞을 때는 보통은 수분을 먼저 넣고 가루를 넣는 게 반죽을 깨끗하게 치대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할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루 재료부터 다 넣어주세요. 밀가루 300g, 소금 한 작은술 5g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설탕은 30g만. 그리고 나서 생이스트 10g 사용해줬는데요. 일반 드라이 이스트를 사용하신다면 2g에서 3g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버터가 30g이거든요. 소량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꺼번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탕종이 들어가는데 탕종이 들어가는 반죽은 수분율 계산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에서 긴 설명 참조해 주시기를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주인공인 이 갈아준 단호박을 넣어주는데요. 150g. 밀가루 중량에 비해서 이 충전물 150g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충전물이 이렇게 많다는 건 다시 말해서 발효도 더디고, 그리고 발효를 마치고 나서 구웠을 때 그 볼륨이 충전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을 수 있다는 그런 함정이 조금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재료인 우유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오늘처럼 포근포근한 빵, 예를 들어서 밀크롤이나 식빵이나 이런 빵들은요, 보통 수분율을 60%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수분율 계산은 전체 사용된 밀가루를 100으로 보고 사용될 수분의 양을 60%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밀가루는 300g에 탕종에 들어간 50g까지 합해서 모두 350g의 밀가루를 사용해 줬으니까 그러면 우유는 210g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210g의 우유를 만약에 다 넣는다. 큰일 나죠. 절대로 치댈 수 없는 너무너무 진 반죽이 나오죠. 왜냐하면 탕종과 호박에 들어있는 수분 탓이지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미 들어간 탕종의 수분 100g을 제외하고 나서 110g의 우유가 계산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110g을 드르륵 부어서 반죽을 치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진 반죽이 나와요. 왜냐하면 탕종 외에도 으깬 호박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으깬 호박이나 으깬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분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수분율 있죠? 이거를 한꺼번에 다 넣지 말고 반 정도만 넣어준 다음에 반죽을 해보시는 거예요. 반죽을 하면서 느낌이 살짝 오거든요. 얘 조금 뻑뻑해.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또 드르륵 다 붓지 마시고 조금씩 넣어가면서 치대기를 해주시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결과를 얻게 되실 거예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죠? 근데 마음 같아선 한 분 한 분 다 이해가 쉽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빨리 반죽할게요. 밀가루가 날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살짝 섞어준 다음에 반죽을 수분 있는 거하고 이렇게 잘 섞어준 다음에요. 그래서 윈도우 테스트를 여기 찢어지긴 하지만 얼마나 얄팍하게 늘어지는지 보이시죠? 찢어지기 전에 깨끗한 용기에 오일을 살짝만 발라주면 발효 후에 반죽을 깨끗하게 떼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반죽이 2배 반 정도 부풀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남은 거 무게를 재봤더니 정확하게 60g이거든요. 그러니까 50g의 우유만 반죽에 들어간 거예요. 헉, 보세요. 수분량이, 그러니까 탕종과 그리고 으깬 호박의 수분량을 다 함께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들이 나죠. 이렇게 고운 반죽을 이제 소분해 주시는데 마음대로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크게 하시던 작게 하시던. 저는 8개로 나눠줬어요. 보통은 밀대로 반죽의 기포를 빼준 다음에 성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오늘은 그냥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대충 빼주고 성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크기가 작아서 간편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반죽이 살짝 질어요. 그래서 밀대를 사용하려면 덧밀가루를 조금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손으로 대충 해줬어요. 성형을 마친 이 동그란 반죽이 호박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요, 호박 모양을 내주기 위해서 이런 실이 필요한데요. 그냥 아무 실이나 사용하시기보다는 음식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주방용 실을 따로 판매하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걸 사용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덧밀가루를 살짝 뿌리는 이유는요, 실로 모양을 내줄 때 반죽이 달라붙어서 망가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다 털어내줄 거예요. 반죽을 소분하실 때 저와 같이 하셨다면 이 정도 크기의 반죽이라면 실의 길이가 70에서 80cm 정도면 넉넉해요. 지금 이 과정을 보시면서 뭐 이렇게 손이 많이 가, 이거 어려워서 어떡해, 힘들어, 복잡해 하시는 분들은 쿨하게 베이커리에서 사서 드시고요. 보시면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거 발효됐을 때 그 모양이 어떨까, 기대돼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오셨어요. 끝까지 같이 가세요. 남아있는 덧밀가루는 고운 붓으로 살살 털어주신 다음에요, 달걀물을 곱게 얄팍하게 발라주세요. 자, 얘네들을 실온에서 한 15분 정도만 쉬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통통통, 미리 180도로 예열을 해 놓았던 오븐에서 15분 구워주면 적당하거든요. 만약에 반죽의 크기를 크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시간을 더 길게 늘려주셔야 되고요. 오븐 속에서 황홀한 변신을 한 호박들을 일단 꺼내서 버터칠을 살짝 해준 다음에요, 한숨 씻고 나서 실밥을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뜬 다음에는요, 이렇게 계피 조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꼽아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호박 같기도 하면서 계피향이 솔솔 나는 게, 와, 진짜 근사해요. 사랑스러운 호박의 변신과 함께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요. 안녕. Looking to the rising sun, this is where we belong, we belong. A new day will soon begin, that's what I've been here for all along.